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가능토록 예규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오늘 오전에 결국 위헌 논란이 가시지 않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그저 365일 중에 하루가 아닙니다. 훗날 역사가 반드시 기억할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법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악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누가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어야 할 이름들입니다. 오늘 이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앞문으로 들어가려다가 슬그머니 창문으로 기어 들어간다 해도 위헌이 합헌이 되지는 않습니다. 똥을 물에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회가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명백한 사법부 독립의 침해입니다. 앞문으로 들어가든 옆문으로 들어가든 뒷문으로 들어가든 법관 인사에 관여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예규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거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체 법안을 상정, 강행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책 5권을 들고 본회의장 연단에 섰습니다.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헌정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 5권을 들고 올라가서 필리버스터를 쭉 했습니다. 최 의원님,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주제로 나서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필리버스터 제도가 사실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이제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이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선도적으로 여권이 제출한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어떻게 우연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자신감의 발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직접 앞장섬으로써 이제 여론에 대한 파급력 이런 것들도 이제 누렸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장동혁 대표가 야당 필리버스터의 첫 주자로 저렇게 나선 건 이 문제에 관한 일반 일종의 여론전에서 어떤 선제적으로 뭔가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목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지금 6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한 건 처음이라고 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그만큼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을 어떻게 보면 지금 대여 투쟁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고 그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당대표가 직접 나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동안에 이제 당 내부 혹은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이 대여 투쟁보다 내부 투쟁에 치중하는 거 아니냐.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50명의 외부의 적보다 1명의 내부의 적이 더 위협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게 지금 실시간입니다. 이 시각 6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이고 장시간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머리도 좀 무너지는 모습도 보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 측과의 갈등, 또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여러 이제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월 3일 날 계엄 1주년 때 분명한 단절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고 이렇다 할 메시지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물론 장동혁 대표도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기조를 바꾸겠다 이런 의사표현을 변화를 또 11번 외치기도 하고요. 네,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충분하다 이런 지적이 있는 와중에 조금은 좀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 이런 어떤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이런 건 원내대표가 나섰던 적은 있습니다. 네. 과거에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할 때 이종걸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랬군요.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11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했던 그런 기록은 있는데 당대표가 나선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색적인 장면이고 어쨌든 야당은 무게를 실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미국의 민주주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등의 책 5권을 들고 올라간 장동혁 대표. 헌정사상 야당 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6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머리가 또 무너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 민주당의 이런 지금 행동이 굉장히 위험하고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겠죠. 여야 지도부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추천위를 법원 내부의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지를 통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 내란 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납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예규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식 공포정치 이대학법 규탄한다. 이재명 전담 재판부부터 즉각 설치하라. 홍위병식 입틀막법 공포정치 중단하라. 설전 변호사님, 네. 민주당 의총에서 떠도한 기사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이거 위헌성 남아있다, 반대한다라고 해서 미뤄졌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 사이에 이후에 이제 대법원에서 예규도 제정해가지고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겠다라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받지 않겠다. 우리 자체 법안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민주당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대법원 내규가? 어떤 예규 자체가 가지는 내용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누가 설치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지자들에게 효능감을 주기 위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지금은 더 앞서 있다고 봅니다. 올해 다음 달 1월 16일 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서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선고가 예정돼 있지 않을 때는 뭐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특별 재판부를 추진할 때 다음 달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지자들을 불안을 오히려 선동을 했다라고 본다면 네. 이제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고 보입니다. 상당히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민주당에서 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 그 동력 자체가 많이 소멸됐다고 보는데 지금 뭐 대법원에서 또 오히려 위헌성이 아예 없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꺾여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 목적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또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은 대법원, 특히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법원에 그걸 맡겨둔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오히려 지지자들로부터 성토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어떻게든 지금 민주당이 법률로서 이걸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사명감? 오히려 민주당 내 지지자들에게 보이는 사명감 때문에 어떤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정적인 생각이 포인트는 듭니다. 그렇고 법적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무작위 전산 배정. 그러니까 대법원의 예규에는 무작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은 특정 주체를 지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절차의 공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 정의를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는 것이 상대적 정의거든요. 본인들에게 맞는 결과가 법원에서 하는 결과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으면 정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이거든요. 예. 그렇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절차적 공정이냐 결과적 정의냐 어느 걸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절차적 공정이라는 것을 손들어주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것 자체는 위헌성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률안은 어떻게든 이 재판부를 구성하는데 외부의 입김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민주당에서 걷어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조은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법원 예규에는 이 무작위 전산 배정 핵심입니다. 누가 판사를 누가 주심 맡을지 모르게끔 하겠다. 이게 지금 헌법의 대원칙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낸 안을 보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가 구성하게끔 한다. 이 얘기에 대해서 야당은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판사 앉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판사 회의를 통해서 해당 전담 재판부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민주당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봐야겠죠. 판사 회의 구성원에 민주당 출신자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법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전담 재판부를 구성을 하되 지금처럼 그 항소심 형사재판 고등법원 차원에서 형사재판부의 무작위 전산 배정을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위원 재판부가 무작위 배당을 했다고 했지만 그 과정은 어땠나요? 그 당시에 배당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당시에도 무작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가 길게 남아있지 않는 그런 형사재판부라든가 아니면 주요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형사재판부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 사실상 내란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경제, 보건, 식품 관련된 사건을 담당을 했던 직위원 재판부가 내란 사건을 전담을 하게 되었던 문제가 있었죠. 그러한 것들이 이번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다시 재현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내부에서 판사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를 충분히 구성할 수가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법을 통해서 법률을 통해서 더욱더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